네, 반갑습니다. 자, 8월 7일 금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모두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간의 변동성 보일 것이다 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장중에 충분히 변동성 보이면서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죠. 그리고 나서 장 막판에 올려주는 모습들. 자, 보통은 이제 수급이 나쁘게 나왔더라면 끌려 내려간 모습에서 올라오지 못했을 텐데요. 외국인 매도가 살짝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이 다시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여전히 대형주 중심의 모습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모습이고요. 이런 과정들이 얼마만큼 더 지속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의문입니다만은, 아직 남아있는 이벤트들이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관들 매도가 엄청났어요.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금융투자, 투신 막 다 갖다 집어던지는 모습이었는데, 던지는 족족 개인들이 다 흡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개인들의 이런 매수 물량들이 기관의 매도를 모두 흡수하면서 주가에 대한 어떤 흐름들도 같이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들이 갖다 던지는 부분들은 부담이 됐겠지만, 이 부분들을 또 개인들이 다 받아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전문용어로 또이또이 뭐 이런 것들 나오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개인들 매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또 뭉침의 효과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아마 주가가 플러스로 마감이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다 한몫을 더한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축소가 됐어요. 뭐 순매도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막판에 매도 물량을 좀 줄여주면서 이 매도 규모가 좀 축소가 됐죠. 그러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또 마지막에 좀 더 많이 축소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갖고요. 우리가 장중에 저점권 공략을 통해 가지고 매수한 것들, 제가 아침에 시황을 통해서 오늘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래쪽에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우리가 매수가 나간 종목도 문자가 나간 시점에서 조금 더 아래쪽,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래쪽,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자리가 잘 걸렸죠. 잘 걸리고 그 위로 올라서면서 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된 모습인데, 자, 일단은 주말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재료들,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은 나쁘지 않아요. 네, 경기부양책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회복, 네, 어떻든 간에 합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있는 경제지표들은 다 나쁘지 않게 일단 형성이 됐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뭐 큰 이슈는 없을 것이다. 이 굵직한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일단 금요일 시점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유지했다라면 다음 주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만기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승세 아니면은 이제 가두리 이런 형태일 것 같고요. 하방 쪽으로는 크게 포지션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상승으로 가게 된다면 장은 더 많이 올라가게 될 테고요. 가두리 형태라면은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큰 변화가 없겠지만 좀 오르락 내리락하는 좀 지루한 형태의 모습이 다음 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일단 상방 쪽의 모양새보다도 어느 일정 구간에 좀 갇히려는 모습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좋은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시황을 말씀드릴 때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보게 되시면은요, 장중에 마이너스권, 마이너스 0.34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플러스로 다시 돌아서면서 움직임이 좋아졌죠. 자, 이 부분이 언제냐면 장 막판 시점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실 이 수급 동향과도 연관이 좀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그 즈음에 가지고 반등을 보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이 이제 1시 넘어서면서부터 이렇게 움직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개인들이라든지 금융투자 쪽에서의 어떤 이런 손바뀜 현상, 이런 것들도 같이 한몫을 했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에 대한 관점들을 가져가려고 했었다라면 저렇게 매도 규모를 축소하지 않았어요. 그냥 던질 때 다 갖다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를 본다라면 약간은 경계성 매물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을 보게 되시면 더 많이 땡겨 올라간 것 같아요. 깡총하니 뛰어 올라갔죠. 변동성은 더 컸습니다만은 깡총하니 뛰어 올라간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여전히 과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만 5일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요. 변동성은 있었지만 아래 꼬리 달고 움직이면서 캔들 자체의 몸통은 약하죠. 그리고 거래량도 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 수급의 변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다 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12시 반 1시 넘어가면서부터 가파르게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 보시고요. 수급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매매동향이 바로 이거죠. 1시경 넘어서면서부터 추가적인 어떤 매수가 들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매도의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순매수로 바뀌었다면 더 시장이 좋았겠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그래서 순매수로 전환되지는 못했지만 매도 규모가 확장되지 않고 축소됐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일단 모양새가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들 포지션 보면 계속적으로 매수만 했습니다. 네, 너희들 팔 테면 팔아봐. 누구요? 금융투자. 금융투자도 계속 매도만 했거든요. 너희들 팔 테면 팔아봐. 여기다 하나 더 더한 게 연기금입니다. 연기금도 뭐 나중에 살짝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더 이상 매도를 확장하지 않은 정도였지 이게 뭐 규모를 축소한다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도 오늘 많이 팔았고요. 금융투자도 많이 팔았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볼만한 게 이제 투신과 매도도 쉬지 않고 계속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 내려가는 물량들을 떨어지는 족족, 매도가 나오는 족족 전부 다 개인들이 다 받아갔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야, 이거 긍정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래서 옛날하고 좀 다르게요. 기관이 매도한 것을 개인들이 불쌍하게 받아먹네 이런 게 아니라 기관으로부터 물량을 뺏어간다는 느낌이 좀 있죠. 개인들이 수익을 낼 거야 그러면서 기관들 거 너희들 물량 내놔 이런 식으로 뺏어가는 듯한 느낌, 그런 형태의 모습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더 보조 역할을 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매도 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래쪽 꼬리 달고 올라가는 그런 캔들의 모습들은요, 나쁘지 않아요. 좋은 흐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종목들 매매했는지 이제 보도록 하죠. 기관들 같은 경우 특히 연기금 뭘 팔았나 좀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그게 크게 나쁘지 않은데 계속 팔고 있네요. LG화학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움직임입니다.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목표 주가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좀 부담스럽다. 이제 80만원이 목표 주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 주가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목표 주가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 저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퍼 같은 경우가 보시면 400배가 돼버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고평가 논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고평가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매도에 대한 포인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긴 하는데 5일선 따라서 계속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당장 매도하실 이유는 없다. 하지만 월요일이라도 음봉이 나오거나 크게 나와야 되죠. 음봉 작게 나오는 건 필요 없고요. 크게 나오는 모습 또는 윗꼬리가 달린다거나 5일 이동평균선, 이때는 70만원쯤까지 올라가긴 할 텐데 그 정도 라인대를 깨고 내려가거나 거래량이 정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린다라면 그 시점에서는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이 나왔을 때는 용서하지 말고 일단은 매도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았지만 약간의 변동성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들을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나쁘다라고 판단하시는 것보다도 약간의 이제 단기적인 조정들, 주춤거릴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분위기가 더 갈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게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더 넉넉하게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문자로는 보내드리지 않았지만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매수 포인트 정도는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또 매수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리라 생각해봅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코덱스 200, 레버리지, 즉 주가의 상승 쪽에 베팅을 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순매수를 들어간 거 보니까 뭐예요? 코덱스 200, 레버리지, 즉 시장이 상승하는 쪽에 베팅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인버스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이쪽에 보시면 매도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쪽은 버리고 시장 상승 쪽에 베팅했습니다.
팔았지만 시장 상승 쪽에 베팅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워낙 팔아먹은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 부담이 됐을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포지셔닝, 즉 앞으로 보고 있는 관점은 시장의 상방 쪽으로 보고 있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 볼게요. 삼성전자 계속 매수합니다. 지금 자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지선 잘 되고 있고요.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카카오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가 당연히 나왔을 테고요. 현대차가 조금 특징적으로 매도가 좀 들어가 있네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뭐라 할까요? 과매수, 그 다음에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 좀 생겼을 것이다 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젠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 꺾일지 모르지만 일단 5일선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그냥 계속 가시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젠 같은 경우는 중간에 팔아먹을 이유는 없습니다만, 일단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개인들은요, 네, 카카오, 하이닉스 사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겠지만은, 네, 살짝 이 부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트론 헬스케어, 왜 팔았을까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굳이 따지고 본다면, 카카오를 팔지 말고, 네, 카카오를 또 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LG생활건강, SK텔레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가를 상승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지션으로 우리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일단은 종목들이든 시장이든지 간에 상승 흐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추세를 타고 가고 있고요. 그 타는 흐름을 긍정적으로 더 많이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동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그냥 긍정적으로 계속 무한 공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포지션들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잘 기다려준다면 천천히라도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마감 시황은 이렇게 마무리 좀 하도록 합니다.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되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흐름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겠다. 주말 동안에 어떤 이벤트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벤트들은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에서 또 정리해 드릴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통상적인 관념들, 그런 부분들을 일단 좀 떠나가지고요, 약간의 변수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수익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쨌건 주말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 고생을 다음 주에 연결을 해서, 쭉 끌고 나가면서 수익으로 연결하시는 그런 좋은, 그런 기대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푹 쉬시고요. 힐링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토요일 날 아침 시황에서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